안녕하세요. 자, 9주차 우리 실력 완성 보죠. 자, 우리 테마 30 화폐의 시간같이 핵심서 119페이지. 자, 화폐의 시간같이 보죠. 자,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맞죠? 현재 가치가 이제 미래로 갔을 때 똑같은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1억과 10년 뒤 1억이 가치가 같지 않죠. 현재 1억은 미래로 간다라면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금액이 더 커져야 되고, 미래값을 현재로 당겨온다라면 이자가 빠질 거니까 금액이 작아질 거예요.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거죠. 이따가 배우겠지만 할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 투자 분석할 때 투자할 때 지출은 현재 일어나는데 수입은 언제 발생한다? 미래 발생하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커야 투자를 할 건데,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화폐 시간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미래의 수입을 뭐에서 땡겨와서 할인한다는 얘기죠. 미래를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걸 할인하죠.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도 현재 가치, 지출도 현재 가치로 비교해서 이때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줄여서 할인법이라고 했었어요. 할인법 나오면 순순의 현가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네, 봅시다. 화폐 시장 가치. 자, 그 내용을 좀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자, 할증은 커져나가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금액을 미래로 보낼 때 금액이 커져나간다 해서 할증한다. 할인은 땡겨오는 거죠. 작아지는 걸 할인이라 그러죠. 자, 미래를 현재로 당겨온다라면 이자가 빠질 거니까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 할인한다. 이때 우리가 복리 계산이에요. 무조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알고, 미래로 보낼 때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준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는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눠준다라는 거 기본으로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때 R은 이자율이나 할인율이 될 거고, N은 연수, 몇 년 보내냐 몇 년 당길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본하는 개수 복리 방식으로 계산할 때, 자, 이 자본하는 개수는 내가 뭔가를 구하고자 할 때,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뭐 해주는 거?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에 다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미래가치 개수는 미래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내가라고 하죠. 미래가치를 구하는 개수, 내가계수, 미래가치 개수. 현재가치를 구하는 개수, 현재가치 개수, 이걸 줄여서 현가계수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내가하면 미래가치, 현가하면 현재가치.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 말에 일시불은 돈 한 번이에요. 돈 한 번을 미래로 보내주는데 뭐 해주는 거? 곱해지는 개수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식은 일시불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로 바꿔주는 거죠. 이때 뭘 곱해준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돈 한 번을 미래로 보내주는 거, 미래가치로 보내주는 걸 할증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뭘 곱해줬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줬죠. 1 플러스 R의 N승의 정체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예요.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돈 한 번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지는 개수예요. 자, 그러면 식은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잖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뭔가를 곱해주면 된다. 이때 곱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현가 개수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자, 미래 금액을 현재로 당겨올 때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근데 이걸 곱하기로 표현돼야 이걸 자본하는 개수, 일시불에 얘가 돈 한 번이다. 일시불.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꿨으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자본하는 개수가 되려면 곱하기로 바꿔야 돼. 그럼 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꿔주면 얘가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 자, A의 역수는 뭐예요? A 역수는 얘는 1분의 A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어야죠. 그럼 얘는 뭐?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역수를 A의 역수는 A분의 1이에요. 얘를 곱하면 얼마? 1 되겠네. 역수는 곱하면 1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거.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1 플러스 R의 N승이야. 그럼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역수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얘 정체를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여기에서 이제 출제자가 야, 이거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만약에 R이 커진다라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얘가 분모에 있어. 분모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뭐 한다? 작아질 거다. 이게 이제 보너스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일시불의 내각계수는 R 커지면, 얘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겠지. 근데 R이 분모에 있으니까 R 커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작아진다라고 해석하고, 자, 연금의 내각계수라고 할 때, 자, 연금은 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연금 방식이라 그래요. 이때 반복되는 금액의 하나를 연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100원, 여기에 100원, 여기에 100원. 자, 이렇게 있으면 연금 방식이죠. 똑같은 금액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 몇 번? 3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3년짜리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금 방식인데 이때 연금은 얼마? 반복되는 금액 하나를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이 얼마? 100원. 연금 100원이 3번 있는 연금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모두 합쳐서 이 미래 시점 언제로 미래 시점으로 보낸 총합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내가,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만 얘기하면 총 300원이 있잖아요. 이걸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어 나가겠지. 그럼 전체 금액은 300원보다 크겠죠? 만약에 350원 한다면 이 350원은 연금에 해당되는 원금이 300원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이자가 총 50원 붙은 거죠. 그럼 연금의 내가는 원금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이자가 붙은 총합을 얘기한다. 자, 이때 연금을 연금의 미래가치로 바꿔준대. 자, 그러면 연금을 얘를 연금의 내가, 미래가치로 바꿔줄 때 이때 곱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하겠지. 연금의 내가계수. 얘 정체는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써야 돼? 연금 얼마? 100원 써야 돼. 100원. 반복되는 금액의 하나. 100원이에요. 100원. 이 연금 하나를 1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는 얼마야? 350원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5가 돼야죠. 이 3.5의 값을 연금의 내가계수를 계산했더니 3.5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에 활용할 거고, 얘를 만약에 이걸 현재 시점으로 한다면 여기 합을 연금의 현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300원을 모두 합쳐서 이 현재 시점으로 탁 땡겨온다라면 이자가 싹 빠질 거야. 이자가 빠지면 300원보다 금액이 어때요? 작아지겠지. 얘가 240원이라고 한다라면 60원이 빠졌죠. 이자가 그만큼 없어진 거야. 이걸 연금의 현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겨올 때도 식은 연금의 현가로 바꿀 때 이때 곱해주는 게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여기는 얼마? 100원. 여기는 얼마? 240원.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의 정체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한다. 자, 그럼 보면 이 연금의 내가계수에서 얘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식. 자, 연금의 내가계수식은 연금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로 바꿔주려고 할 때 곱해지는 게 있다라면 얘가 뭐다? 연금의 내가계수. 예식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제 감채와 저당 상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예요. 자, 감채기금계수는 뭐로부터 뭘 구하냐를 알아야 돼. 뭐로부터 뭘 구하냐? 내가 적금 들 때 5년 뒤에 1억을 만들려고 그래. 이 5년 뒤에 1억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 금액이 있어요. 자, 5년 뒤에 미래 1억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지, 납입액을 얼마씩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내는 돈을 납입액, 불입액 또는 적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 뭘 구한다? 미래 목표액이 정해졌어. 얼마씩 내야 되느냐? 납입액, 불입액 또는 적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 대답 좀 해줘봐. 미래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얘를 모으려고 할 때 매기에 얼마씩 내야 되냐? 이걸 납입액 또는 불입액 또는 적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금액을 구하려고 할 때 뭔가를 곱해주는데 이 곱해주는 게 뭐다? 감채 기금계수인 거예요. 자,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납입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곱해주는 게 뭐다? 감채 기금계수 외워놔야 되고, 자, 얘 엄청 중요하죠. 저당상수. 자, 얘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이 있고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을 때 상환 방식은 모두 다 뭘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기론에서 상환액이 뭐야? 갚는 돈 상환액이 뭐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원리금 얘기하는 거야. 상환액은 무조건 원리금이에요. 원금만 갚은 건 없어. 이자만 갚는 것도 있어. 만기 일시상환 같은 거.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안 배워요. 갚는 건 다 원리금을 갚는 거야. 상환액은 원리금이에요. 머릿속에 딱 외워놔야 돼. 상환액. 그냥 상환액이라고 하면 뭘 얘기한다? 원리금. 근데 이 단어가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답 좀 해봐요.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해?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빌린 돈에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연간융자 월부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야.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이에요. 단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려울 때 어려운 지문을 내는 건데 조기 상환시 상환액 이렇게 나왔어. 자,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이라 그랬는데 얘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조기 상환시 상환액이라고 나왔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는데 중간에 끝내버리려고 해. 그럼 이때 갚는 돈은 뭘 갚아야 될까? 중간에 끝내버린대.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죠. 맞아? 네, 그죠? 그냥 우리가 만기까지 내야 되는 상환액은 원리금인데 중간에 끝내겠다라고 할 때 내는 돈은 뭐예요? 잔금을 내야 돼.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시 상환액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상환액이 뭘 얘기한다? 잔금을 얘기한다. 이 경우 뺀 나머지는 다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자, 저당상수는 뭐냐면 내 대출을 받았어.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될까를 계산할 때 저당상수가 사용돼요. 뭐로부터 뭘 구한다?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한다. 원리금.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그러니까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한다? 원리금. 매기에 내야 되는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냐를 계산할 때 뭘 곱해준다? 저당상수를 곱해준다.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 원리금은 매번 똑같아야 돼요. 얘가 연금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원리금은 연금이 돼야 돼. 연금. 그러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매번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대출을 했을 때 갚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이 매번 똑같아야 돼. 그럼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저당상수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원리금 균등 방식. 이 원리금이 매번 똑같아야 얘가 연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저당상수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가 역수관계가 있어요. 얘와 얘가 역수야.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가 역수예요. 얘를 뒤집은 게 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좌우가 역수가 아니라 뭐가? 위아래가 역수예요. 얘와 얘가 역수고 얘와 얘가 역수니까 우리 암기할 때 일시불은 내가 현가가 역수고 연금에서는 현저한 역수 이렇게 현저한 역수 이렇게 암기해놔야죠.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 연금의 내가와 감채가 역수예요. 그럼 이름이 하나씩 더 생기겠네. 일시불 내가계수를 일시불 현가계수의 역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감채를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역수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험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하나 외워둬야 되는데 얘가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쓸 거냐? 식을 쓸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외워놔야 돼. 연금의 내가계수는 R분의 얘가 내려와 그대로.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1 플러스 R의 N승 뒤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쇠를 좌우로 뒤집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조금 보기 좋게 바꿀 때 얘를 이렇게 써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쇠를 좌우로 뒤집는 거니까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얘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 이거. 자, 그럼 이제 배웠던 걸 이제 다시 확인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언제 쓰냐라고 할 때 일시불을 내가로 바꿀 때 곱해지는 계수. 그럼 일시불을 얘로 바꾸려고 할 때 곱해주는 걸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그럼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 내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연금 내려와서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을 내가로 바꿔주는데 곱해지는 계수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감채와 저당 이제 이거 중요하죠. 감채는 뭐로부터 뭘 구한다?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납입액을 얼마씩 낼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적금 들 때. 그래서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매기에 내야 되는 납입액, 적립액, 적금액을 계산할 때 감채를 곱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당상수는 뭐로부터 뭘?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대출액으로부터 매기에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돼? 라고 할 때 저당상수를 곱해준다. 근데 얘가 연금이 돼야 돼요. 매번 똑같아야 돼. 그럼 무슨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계산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딱 개념만 얘기해 준 거야. 단어 뜻을 풀이해줘서 식을 6개 만들었고 그래서 언제 얘들이 사용되냐. 근데 다 자본하는 계수는 정체가 곱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곱해서 뭔가를 구할 때,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곱해서 뭔가 구해진다. 이 식을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다 6개의 식을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감채와 저당은 딱 눈에 띄어요. 감채는 적금 들 때 미래 얼마 만들려고 할 때 얼마씩 내야 되지? 라고 계산하면 감채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얼마씩 내야 되지를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딱 눈에 띄는데 일시불의 내가현가나 연금의 내가현가는 언제 쓰일 거냐를 계산할 때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장을 해석하지 말고 첫 번째 무조건 뭐만 본다? 돈만 봐. 돈. 몇 원 써있는 돈이 한 번 있냐 여러 번 있냐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돈만 확인해. 몇 원 써있는 게 한 번 있냐 여러 번 있냐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만 확인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해석하지 않고 언제 시점으로 구하려고 하냐 현재 가치를 구하냐 미래 시점의 가치를 구하냐 현재 값을 구하냐 미래 값을 구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를 구하냐 미래 가치 내가를 구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일시불이었어 미래 가치 구한대 얘인데 얘를 구한대 그럼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돈이 연금인데 현재 가치 구한대 그럼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사용된다. 이건 그냥 한글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죠. 이런 게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뭘 이용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몇 원 써 있는 거 돈만 보죠. 이렇게 5억 원 있대. 5억 원이 여러 번 있어 한 번 있어? 한 번. 그럼 뭐예요? 일시불이지. 자 그리고 이런 거 안 봐. 언제로 구하냐? 언제로? 봤더니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하려고 한대. 10년 후면 미래의 현재예요. 미래지. 그럼 미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아래 보니까 몇 원 써있는 돈을 봐. 보니까 매월 말 50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이면 뭐다? 연금이죠. 연금을 언제로 구하냐? 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한대.
그러면 연금을 현재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그러니까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한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과현가, 연금의 내과현가 계산하는 거. 감채저당은 알고 있어야지.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납입액 계산할 때는 감채,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할 때는 저당. 그럼 저당상수 이용한 식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저당상수라고 한 식.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사용한다. 이 여기까지의 말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 투자론이 좀 어렵긴 하지만 덩어리로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맞아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자본환원계에서 응용식이 있어요. 응용식이. 자, 역수의 곱은 얼마? 1. 역수 곱은 1. 역수관계 알죠요? 일시불 내과와 일시불 현가 계수는 역수예요. 그럼 곱하면 1. 그 다음에 연금의 현저한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 곱도 1.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는 감채니까 곱하면 1. 얘들은 다 역수의 곱은 1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어려운 건데 얘가 최근에 감정평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나왔어요. 자, 얘를 보면 얘 특징은 뭐냐면 자, 연금 계수와 일시불 계수예요. 연금 계수와 일시불 계수. 역수는 아니에요. 역수 아니잖아. 역수 아니죠. 여기는 연금 계수고 여기는 일시불 계수야. 여기는 현가 계수고 여기는 내가 계수야.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반대가 나와야 돼. 반대로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나올 때만. 자,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먼저 놓고 연금 먼저 놓고 뭘로 끝난다? 마지막 내가로 끝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 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다시 한번 보죠. 연금이고 일시불이야. 내가고 현가야. 반대로 나왔잖아. 그럼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 먼저? 연금 먼저. 뭘로 끝난다? 현가로 끝난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된다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제 이걸 식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일시불에 내가 계수가 나왔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여기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했대. 뭐가 될 거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연금 계수, 일시불 계수, 내가, 현가 반대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그럼 일시불 먼저 시작해야 돼?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어때요? 다 같아.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연금 먼저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하든지 무조건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내가로 끝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 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알고. 자, 그런데 이제 감채나 저당이 나올 수가 있어. 감채, 저당.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역수관계만 알면 돼요. 역수관계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연금의 내가, 그냥 계수 뺄게요. 연금 내가야. 자, 여기에 저당상수를 곱했대. 저당상수. 자, 그랬더니 얘가 일시불의 내가가 됐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배운 바가 없는 식이야. 이렇게 나올 때 자, 저당이나 감채가 나오면 이 저당상수를 여기 반대편으로 넘겨줘요. 넘겨주면 곱하기는 그대로 있고 뭘로 바뀌냐면 역수로 바뀌어져. 그래서 저당이나 감채가 나왔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에 감채를 곱했더니 얘가 일시불의 현가가 나왔다. 야, 이 식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감채가 나왔어. 이런 건 배운 바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얘를 넘기면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역수. 자, 그러면 얘를 넘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당의 역수가 뭐예요? 저당의 역수가 뭐야? 연금의 현가 계수죠. 자, 얘가 없어지고 이제 넘겼으니까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오른쪽 보니까 연금 계수, 일시불 계수, 내가 계수, 현가 계수네. 반대로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먼저 시작해야 돼? 연금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내야 돼?
돌고 걸고 얘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가 되네. 왼쪽에 보니까 연금의 내가계수가 됐어. 그럼 이 식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야. 이렇게 맞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보죠. 자, 감채가 나왔어. 그럼 이건 넘겨서 역수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넘겨. 그럼 감채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지. 그럼 얘가 없어지고 오른쪽을 보니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반대로 나왔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뭐 먼저? 연금 먼저. 뭘로 끝나야 돼? 현가로 끝나야 돼. 그러면 봤더니 연금의 현가가 됐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연금의 내가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여기에 일시불의 내가가 됐대. 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 맞냐?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나오면 넘겨야지. 넘겨. 뭘로 바꿔요? 연금의 내가가 되겠네. 연금 일시불이죠. 근데 내가가 나왔어. 이런 거 우리가 배운 거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틀린 식인 거예요. 틀린 거야.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 연금 일시불 나오고 현가 내가 이렇게 나와야 돼. 또는 내가 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연금의 현가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했더니 얘가 일시불에 내가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얘를 뭐 해야 돼요? 얘가 일시불에 현가가 나왔대. 일시불에 내가가 나왔대. 나도 헷갈리네. 일시불에 내가가 나왔대요. 그럼 얘를 넘겨야지. 넘겨야죠. 넘겼을 때 그러면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죠. 연금의 현가계수 됐어. 그럼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요? 얘로 끝나야지. 연금의 내가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 연금의 현가가잖아요. 그럼 틀린 거네. 그럼 이 식은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식을 알아야 돼.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반대로 나왔을 때 무조건 뭐 먼저? 연금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저당이나 감채가 나오면 뭐해?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잔금 비율은 위로 가야지. 잔금이 위에. 그럼 잔금은 언제 나오냐? 대출액 중에 못 갚은 대출금이잖아요. 그럼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아래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대출액. 대출액 중에서 못 갚은 돈이 얼마냐? 10억을 빌렸는데 4억을 못 갚았대. 0.4가 잔금 비율이에요. 그럼 상환 비율은 상환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그럼 언제 상환이냐? 돈 빌렸을 때. 그럼 전체 뭐? 대출액분의 상환액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억 중에 4억을 못 갚았대. 그럼 얼마 갚았다는 거야? 6억 갚았다는 거지. 그럼 10억 중에 6억 갚았다는 거죠. 그럼 0.4, 0.6 더하면 얼마? 1. 얘는 합의일이야, 합의. 역수는 고비일이고 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역수는 고비일이다. 얘와 얘의 비율의 합은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잔금 비율은 얘를 넘길 수 있겠죠? 그럼 빼기로 바뀌어지겠네. 1 빼기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연금 계수와 일시불 계수의 곱이 나올 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이렇게 반대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연금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이렇게 해서 해석한다. 이때 만약에 저당이나 감채가 나오면 넘겨 뭘로 바꿔? 역수로 바꿔. 잘 기억해다가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이런까지 말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건 스킵하더라도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이 식을 만들어서 해석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자, 30-1번 문제 보죠. 자,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충 뭐가 나올 줄 알아야지. 원리금 균등 봤더니 대출을 했대. 대출해서 뭘 구한대? 상환할 금액을 구한대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대. 상환액 뭘 얘기할까요? 상환액 원리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했을 때 원리금을 구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저당상수.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맞는 얘기네요. 1번은 맞고. 두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금 나와야 되고 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곱해지는 계수잖아요.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돼. 우리 뭐만 보는 거야? 돈만. 그리고 현재 가치로 구하냐만 따지는 거야. 이런 거 읽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읽지 말고. 자, 몇 원 써 있는 거. 몇 원. 이거 있죠? 한 번 있어, 여러 번 있어? 1원씩이잖아, 1원씩. 연금이죠, 연금. 자,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꿀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봤더니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대. 현재 가치로 땡겨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왔대. 그럼 뭐와 관련돼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와 관련돼야 돼. 이런 정의 같은 거 해석하려면 안 돼. 그냥 돈을 언제로 바꿀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3번 봅시다. 자, 돈 몇 원이라고 써 있는 거 5억 원이죠. 한 번 있어, 여러 번 있어? 한 번.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아니고 언제로 구하냐 봤더니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하려고 한대. 일시불을 미래로 구하려고 한대. 그럼 뭐가 사용돼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돼야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네 번째 보죠. 자, 봤더니 얘는 좀 특이한 녀석이야. 미래 5년 후에 얼마를 모으려고 한대. 아까 우리가 미래 얼마를 만들려고 할 때 얼마씩 내야지를 계산할 때 뭐 감채가 사용된다 했잖아요. 미래 3억을 모으려고 한대. 자, 대출 받았을 때 저당 나오듯이 미래 얼마를 만들려고 한다,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감채가 나오겠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해야 돼요. 자, 이걸 모으기 위해 불입해야 되는, 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대. 그럼 뭐가 사용돼? 감채.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곱한데 무슨 얘기냐면 얘로부터 얘를 구하는 거죠. 얘로부터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본하는 계수는 곱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감채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억 원에 감채를 곱하여 구한다. 맞는 얘기죠. 5번에 보니까 몇 원 나와 있는 거. 자, 얘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 이제 연금이에요. 연금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언제로 구하냐?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한대. 그럼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꾼대요. 뭐가 사용돼? 연금의 현가계수지. 맞아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돼야지. 자, 그런데 저당상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가 사용된대. 저당상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예요. 역수란 말을 써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역수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네. 저당상수 아니지, 연연이지 라고 해서 그냥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역수가 있으니까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틀린 거.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일시불 현재가치계수의 곱은이라고 나왔어. 곱. 역수의 곱은 1인데 얘와 얘가 역수는 아니야. 봤더니 연금, 일시불, 미래가치, 현재가치. 반대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그럼 뭐 먼저 놓고? 연금 먼저 놓고 뭘로 끝난다? 현재가치로 끝난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된다. 맞네. 자, 두 번째. 자, 얘는 몇 원이라고 돈은 안 나왔어요. 근데 돈에 해당되는 게 임대료죠. 임대료. 얘가 한 번 있냐 여러 번 있냐를 따져줘야 돼.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모두라고 나왔어요. 임대료가 한 번 있을까 여러 번 있을까? 여러 번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고 한대. 그럼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맞고. 자, 연금의 미래가치란이라고 나왔어요.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라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 연금이 여러 번 있을 때 이걸 모두 합해서 미래로 보낸 총합을 얘기하죠. 원금의 합이야, 이자까지 합이야? 이자까지 합이지. 그래서 매기간 일정 금액을 넣을 때, 즉 매기간 일정 금액 연금을 넣을 때 미래 시점에서 원금의 합이냐 원금과 이자의 합이냐?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 R이 커지면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일시변제 가치 계수는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은 뭐해져? 작아지겠지. 그래서 R이 커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답이 4번. 이건 틀린 게 아니라 곱하기 표현한 거예요. 곱하기. 내가 착각했네. 자, 저당상수와 연금현재 가치 계수에서 현저한 역수죠. 얘는 역수 관계네. 곱하면 얼마? 1. 이렇게 역수니까 곱하면 1 된다. 라는 거였고. 자, 지문 틀린 거 한번 보죠. 122페이지에. 자, 원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가 붙는데요. 이건 무슨 방식? 복리 방식. 단리가 아니라 복리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가 역수냐 했는데 현저한 역수니까 뭐가 저당상수가 역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얘가 이제 32에 나왔던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야. 연금의 현가 계수에 감채를 곱했대요. 감채를 곱했더니 얘가 곱하면 일시불현재 가치 계수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냐? 자, 그럼 역수는 아니야. 맞죠? 현저한 역수잖아요. 역수 관계가 아닌데 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넘기는 뭘로 바뀌어? 역수로.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 계수가 되겠죠. 내가 계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없어졌을 거고, 그럼 오른쪽에는 일시불 현가 연금 내가잖아요.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뭐 먼저? 연금 먼저. 뭘로 끝나야 돼? 현가로. 했더니 왼쪽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왔어.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채서당 나오면 넘겨서 역수로 바꾼다. 자, 6번 봅시다. 연금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얘를 곱하면 얘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감정평가서에 나왔어. 자, 그러면 보니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네. 그럼 뭐 먼저? 연금 먼저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미래 가치로 끝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된다. 맞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7번 봅시다. 자, 얘가 뭐가 사용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원 돈만 본다 그랬어요. 돈. 자, 10억 원이랬어요. 일시불이야 연금이야?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일시불. 자, 이런 거 해석하지 않고 언제로 구하냐?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한대. 5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 구한대요. 그럼 뭐가 사용돼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돼야 되고. 됐고. 자, 11번 보니까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 받아서 매 기간에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했대. 그럼 뭐가 사용돼? 저당상수. 근데 무슨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원금 균등 아니고 원리금 균등. 12번 보죠. 자, 미래에 3억을 모으려고 한대. 그러면 뭐가 사용될 거라는 건 느낌이 와야 돼. 미래 얼마 모으려고 하는데 얼마씩 돈 낼까? 미래 3억을 모으려고 하는데 납입해야 될 적금액을 매월 말 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대. 뭐? 감채. 연금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가 사용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잔금 비율은 뭐분의 뭐? 대출액분의 잔금. 상환 비율은 대출액분의 상환액. 그럼 더하면 얼마? 합은 1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1이다. 합은 1이다. 더해서 1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이따가 배우겠지만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지분 비율 이렇게 했을 때, 자,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어디? 대부액이 어디? 위에. 우리가 투자할 때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건 뭐? 총투자액. 총투자액과 가치는 똑같아요. 부동산이 10억짜리야, 가격이. 그럼 이거 살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 10억. 얘랑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지분 비율은 지분이 위에. 이 중요한 건 위로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위로 가는 거야. 얘도 총 투자액분에. 그럼 내가 총 투자한 돈이 10억인데 빌린 돈이 4억이야. 그럼 총 10억 중에 내 돈은 얼마? 6억.
더하면 얼마? 1.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 합은 1.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 합도 1. 이렇게 돼야 돼요.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개. 자, 넘어가서 현금 흐름 분석 보죠. 현금 흐름. 자, 현금 흐름. 이걸 다른 말로 현금 수지라 그래요. 수지 분석.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 버는 돈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형태.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료 수익 벌 수 있죠. 임대료 수익을 소득이득이라 그랬어. 근데 가치가 올라가서 처분할 때 살 때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8억 주고 판다면 3억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또 벌 수 있잖아.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가치상승분.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두 개로 봐요. 즉 부동산 투자할 때 수입은 소득이득, 이건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자본이득, 가치가 올라간 가치 상승분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이건 영속성 때문이었다라고 1단원에서 배웠던 얘기죠.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학개론에서 영업이라는 말 나오면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영업은 임대사업이니까 영업현금 흐름이라 그러고, 가치상승분은 내가 팔았을 때 얻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입도 두 개듯이 이 소득이득의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거 외우지 않고 시험 보러 가는 건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거야.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합격하려고 간다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우리가 이제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이에요. 매각은 얘를 알면 매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먼저 외워야 돼요. 자, 영업현금 흐름은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총 5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앞 글자를 따면 가유순전후 이렇게 될 거예요. 가유순전후. 이때 우리가 야, 임대료 얼마 벌었어? 대표 얼마야? 하면 뭘 써야 돼? 뭘 써요? 순을 써. 순. 얘가 대표 소득이에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할 때 대표는 순을 써야 돼. 자,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임대료를 벌려고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순이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해? 세후가 중요하죠. 순 많이 벌어봤자 이것 빼고 이것 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할 때는 투자 분석할 때, 투자 판단할 때는 세후를 쓰는 게 기본이고, 그냥 야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표 소득이 뭐다? 순을 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자, 가유순전후 5개가 있는데 전체 흐름은, 자, 가능총소득은 100%가 임대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벌 수 있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가능총소득이라 그래요. 가능조소득이라고도 하고,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 100% 임대되었을 때 얘는 100% 임대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효총소득은 실제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임대가 항상 되는 건 아니죠. 실제는 어때? 공실도 있잖아. 임대되었지만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받는 임대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실, 임대 안 되었을 때 불량부채는 임대는 됐지만 못 받는 임대료를 불량부채라 그래요. 얘를 뭐 해주고? 빼주고. 기타 수입, 이걸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영업 뭘 얘기해? 영업. 아까 영업이란 말은 뭐? 임대사업이잖아요. 임대사 외적인 수입이니까 임대료 수입이 아닌 거,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벌었으면 더해서 유효총소득이 얻어치고, 자, 실제 가능한 총수입에서 이제 경비, 영업하는데, 영업 뭐? 임대사하는데 비용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지. 이걸 다른 말로 운영 비용이라 그래요. 임대사업 하는데 수도료, 전기료, 난방료 들어갈 거고, 유지수선비
들어갈 거고 세금 내야 돼.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보험 들어야 돼. 화재보험 들어가니까 보험료 내겠죠. 임차인 관리면 광고해야 돼. 광고료 들어가겠지. 이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순수한 영업소득,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나왔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치킨집 하는 친구가 있어. 야, 얼마 벌었어? 매출이 얼마야?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어. 남는 게 얼마야? 야, 이것저것 다 떼고 600만 원 빼니까 400만 원 남았어. 이 400이 뭐예요? 순소득이야. 순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익. 그러니까 유효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건 가정된 거고 유효가 1,000만 원이었는데 야, 이것저것 다 비용 털어버리니까 400 남았어. 순 40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순수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비용을 빼면 실제로 이제 남는 거 순소득,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좀 더 자세히 이걸 알아보려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말이 없으면 다 기간은 1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렸으니까 1년 동안 내야 되는 돈이 있지. 내야 되는 돈, 상환액, 뭘 얘기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이에요. 내야 되는 원리금, 이 원리금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무조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외워놔야 돼. 이것도 외우지 못하고 공부할 수 없어요. 외워야 돼 무조건. 원금과 이제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내야 될 빌린 돈의 대가,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현금 수지라고 하고 또는 그냥 쉽게 세전소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세전 나왔고 이제 돈을 벌었어. 영업소득이 있대요. 무슨 소득? 영업이니까 뭐? 임대료 수입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일 때는 뭐라고 한다? 법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고 더해서 얘 되고 빼고 얘 나오고 빼고 얘 나오고 빼고 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유순전후 5개가 있고 전체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 이거에서 이걸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예, 여기서 이걸 빼면 순, 이거에서 이걸 빼면 세전, 이거에서 이걸 빼면 세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전체 흐름이 있지만 반드시 따로 2개는 기억해놔야 돼요. 자, 순을 구하는 거, 순을 구하는 식 뭐에서 뭘 빼?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뭐? 순. 얘가 대표소득이니까 유비순 별도로 외워놔야 돼요. 유가 유효총소득이죠. B가 뭐야? 영업경비, 운영경비, 운영비용 이걸 빼면 얘를 구한다라는 거. 자, 얘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고 내가 질문은 부채 서비스액은 어떤 소득을 구할 때 쓸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 세전 식이 뭐예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세전이 나온다. 세전 나온다 이거였어요. 순부채전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부채전 순에서 이 부채 서비스액 뭐? 원리금 빼면 뭐가 나온다? 세전 나온다. 순부채전.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자, 세전 구할 때 얘와 얘가 주어지면 순이 100이래요. 원리금이 40이래. 그러면 순은 얼마? 아니, 세전은 얼마? 60이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다르게 순이 100원이래요. 세전이 60원이래. 그럼 부채 서비스가 얼마야? 40원이에요. 얘 구할 수도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얘가 40원이래. 세전이 60원이래. 그럼 순이 얼마야? 얘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빼기가 넘어가 더하기로 바뀌죠. 얘 얼마 돼야 돼?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줄 때 2개 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에 주고 순이 얼마야? 얘에 주고 원리금 얼마야? 얘에 주고 순 얼마냐? 얘에 주고 세전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이 순부채전.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봅시다. 순은 유의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순은 세전에 원리금 더해서도 구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얘 넘기면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정체가 원리금이잖아. 그러면 순은 세전에 원리금을 더한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이 두 개씩은 별도로 기억해 놔야 된다. 순부채전. 자, 하나만 좀 응용적으로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소득이고 얘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지출과 관련된 거예요. 뺀 거, 기타 수입 빼고 다 빼주는 거잖아요.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출에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된 건 뭐야?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 관련된 건 뭐예요? 예죠, 예.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라는 걸 금융조건이라 그래요. 금융, 자금 융통하는 거죠. 금융조건. 자, 그러니까 금융조건과 관련된 건 예죠. 예를 사용하는 건 예에서 예를 빼서 예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위에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보죠.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할수록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많이 빼주면 얘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순소득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요. 뭐부터 달라져? 세전부터 달라져서 세전 세후가 작아지는 거지. 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돈 빌렸냐와 관련된 거, 이건 부채 서비스액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죠. 이것만 보고 좀 쉴게요. 자, 가능총소득은 100% 임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수입을 얘기해요. 임대호 수가 10개가 있어. 하나에 1년 임대료가 500만 원이야. 그럼 100% 임대되었을 때 1년에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은 얼마? 5천만 원이겠지. 10개 있는데 하나에 500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가능총소득, 이걸 잠재총소득이라고 하는데 단위당 임대 단위수 이게 10개가 있다. 하나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가능한 총 벌 수 있는 건 5천만 원. 실제는 아니죠. 100% 임대가 무조건 될 리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공실액은 임대되지 않아서 벌지 못하는 임대료. 불량부채는 임대는 됐는데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받지 못하는 임대료, 얘를 불량부채라고 한다. 별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불량부채. 이 단어 뜻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대손충당금이라고도 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기타 수입은 영업 외적인 수입이니까 뭐가 아닌 거? 임대료가 아닌, 임대료 수입이 아닌 주차장, 자판기 이런 수입을 얘기한다. 자, 일반적인 소득의 크기는 가유순전으로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자꾸 빼서 내려오니까 일반적인 소득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고, 가유순전후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00% 내 돈만 투자했어. 자, 그러면 돈을 안 빌렸다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 있어 없어? 레버리지 효과 없겠네. 그럼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 그래요? 금융위험이죠. 금융위험 있어 없어? 없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그럼 이제 영업현금으로해서 돈을 안 빌렸대. 그럼 돈을 빌릴 때 안 빌릴 때 달라지는 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야. 얘가 얼마? 0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간 식을 하나 떠올려야 돼. 그게 뭐야?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근데 얘가 0이래. 0. 그럼 여기서 0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순과 세전은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돈을 안 빌렸으니까 원리금이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순과 전이 같겠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있는데 얘 두 개가 중요하다. 순을 구하는 거 유비, 순. 가장 중요한 건 얘다. 얘. 순 부채 서비스액 세전, 순 부채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 제발 좀 외워요. 그리고 우리가
빌렸을 때 갚는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한다. 근데 조기 상환 시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한다? 잔금.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고. 자, 이건 그냥 우리가 부채 서비스 얘기하면 대출했을 때 상환액이라고도 얘기하고 원리금, 처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도 한다. 자, 시간이 갔으니까 쉬었다가 봅시다. 쉬었다가.